서미정 씨는 오늘따라 유난히 손이 떨렸습니다. 강남 한복판, 한 끼에 수십만 원은 훌쩍 넘는 고급 한정식 집 앞. 이곳은 딸 지아의 상견례 장소였습니다. 미정 씨는 낡았지만 정갈하게 다린 블라우스를 매만지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26살 딸 지아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아는 예쁘고 당찬 아이였습니다. 대기업 인턴이지만 늘 긍정적이고 약혼자 도윤 씨를 만나면서 더 환하게 빛났죠. 응, 괜찮아. 우리 지아 예쁘게 잘 키웠는데 뭐. 미정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상대 집안이 워낙 유복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자신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딸이 무시당하진 않을까, 그게 두려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다다미 방에 이미 상대 가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의 낮은 테이블 위엔 고급 한정식 코스 요리가 차려져 있었고 은은한 조명 아래 비단 방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분한 목소리의 중년 여성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도윤 씨의 어머니 서영 씨였습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에 온화한 미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미정 씨가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때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미정 씨의 눈이 그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그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윤재현. 한때 자신의 남편이었던 남자. 아니, 자신이 떠나면서 배신자로 만들어버린 남자. 재현 씨도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지면서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 아버지. 이쪽이 제 약혼녀 지아 어머니십니다. 도윤 씨가 밝게 소개했지만 재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정 씨를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저기, 아버지, 도윤 씨가 다시 불렀습니다. 서영 씨도 이상한 기류를 눈치챘는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 돼. 재현 씨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예, 이 결혼 안 돼. 재현 씨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도윤아,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지금 당장 파토내. 재현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세요? 서영 씨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재현 씨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미정 씨를 향해 물을 끼얹었습니다. 흑! 차가운 물이 미정 씨의 얼굴과 옷을 적셨습니다. 지아가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세요? 도윤아,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 내가 절대 얽히면 안 될 인간이야. 아버지. 도윤 씨가 황급히 아버지를 말렸지만 재현 씨는 이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결혼 절대 인정 못해. 절대로. 쾅.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미정 씨는 젖은 얼굴을 닦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치심과 고통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서영 씨가 황급히 냅킨을 건네며 사과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미정 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아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재현 씨가 나간 문을 노려봤습니다. 도윤 씨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의 모욕, 물을 끼얹는 폭력, 이 모든 게 대체 왜 일어난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서미정 씨를 제외하고는요. 그날 밤 미정 씨는 좁은 빌라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아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똑똑. 지아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아야, 앉아봐. 미정 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아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도윤이 아버지가 왜 그러신 거예요? 미정 씨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15년간 묻어두었던 비밀, 딸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던 과거,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지아야, 윤재현 씨는 네, 내 전남편이었어. 지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태어나기 전 일이야. 나는 재현 씨와 결혼했었어. 하지만 내가 떠났지. 엄마가 떠나셨다고요? 왜요? 미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설명하기 복잡해. 하지만 재현 씨 입장에선 내가 그를 배신한 거나 다름없어. 그래서 날 용서 못하는 거야. 하지만 엄마, 분명 이유가 있으셨을 거잖아요. 있었지.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 나는 큰 죄를 지었어, 지아야. 지아는 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다음 날 아침 도윤 씨의 편지 한 장이 지아의 휴대폰으로 전송됐습니다. 지아야, 미안해. 나도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겠어. 하지만 아버지가 저렇게 반대하시는데 우리 결혼을 강행할 순 없을 것 같아. 시간을 좀 가지자. 집을 나갈게. 미안해. 지아는 그 메시지를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아. 그날 저녁 미정 씨와 지아는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식사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지아님 보호자시죠? 강남성심병원입니다. 윤도윤 씨와 서지아 씨가. 미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아요? 우리 딸이 무슨 일이에요? 화재 현장에서 구조됐는데 연기 흡입으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세요. 수화기가 떨어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아야. 도윤이가. 1시간 뒤 병원. 미정 씨는 중환자실 앞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지아와 도윤 씨 모두 아직 의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원룸 건물에 불이 났는데 도윤 씨가 그곳에 머물고 있었고 지아가 그를 찾아갔다가 함께 갇혔다는 것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는 어디 있어? 윤재현 씨였습니다. 서영 씨와 함께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쪽 중환자실입니다. 간호사가 안내했고 재현 씨는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복도에서 미정 씨와 마주쳤습니다. 재현 씨의 눈빛이 또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 죄송합니다. 정말 내 딸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을 뻔했어. 제발 지금은 닥쳐. 재현 씨가 미정 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미정 씨는 벽에 부딪혀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멀리서 간호사가 소리쳤지만 재현 씨는 이미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영 씨가 미정 씨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미정 씨는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두 번째 공개 폭력. 이번엔 병원이라는 공공장소에서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간호사들이 쳐다봤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지아가 깨어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복도 한편에 앉아 미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3일이 지났습니다. 도윤 씨와 지아 모두 의식은 회복했지만 아직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 서영 씨가 미정 씨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미정 씨, 제 남편과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저와요? 네. 병원 첫째 층 카페에서요. 제가 자리를 만들게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미정 씨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원 첫째 층 카페. 큰 유리창 너머로 병원 로비가 보이는 조용한 자리. 미정 씨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재현 씨가 들어왔습니다. 서영 씨가 함께였지만 그녀는 입구 쪽에 머물렀습니다. 재현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미정 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는 식어갔고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재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를 버렸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은 컸습니다. 미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살리려고 했어요. 뭐? 미정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엔 이미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재현 씨를 살리려고 했어요. 무슨 소리야? 15년 전 재현 씨 사업이 무너질 때 기억하세요? 빚이 수억 원이었죠. 채권자들이 날마다 찾아왔고 재현 씨는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재현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시절은 그의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백도경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접근했어요. 백도경? 네. 그 사람은 재현 씨 회사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제안했죠. 제가 재현 씨를 떠나면 빚을 탕감해주고 회사를 살려주겠다고요. 재현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저는 거절했어요. 처음엔요. 하지만 도경 씨는 계속 압박했어요. 재현 씨가 파산하면 사업도 끝나고 인생도 끝난다고. 제가 떠나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요. 그래서 날 버렸다고? 아니에요. 미정 씨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현 씨를 살리려고 떠난 거예요. 제가 없으면 재현 씨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도경 씨가 약속했으니까요. 그 사람이 약속을 지켰어? 미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를 속였어요. 제가 떠나자마자 도경 씨는 저를 가뒀어요. 그리고는 미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저를 학대했어요. 때리고 굶기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결국 제가 탈출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재현 씨는 이미 재기에 성공했고 저는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재현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학대? 네. 증거가 있어? 병원 기록이 있어요. 당시 상담소 기록도요. 재현 씨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넌 날 위해서 떠난 거였어? 네. 왜 말하지 않았어? 왜 그냥 사라진 거야? 도경 씨가 협박했어요. 만약 재현 씨한테 진실을 말하면 재현 씨 회사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겠다고요.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재현 씨는 테이블에 이마를 댔습니다. 15년 동안 품었던 배신감, 분노, 증오,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재현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 씨가 떠난 뒤 나도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요. 그때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김혜성이라는 분이셨죠. 미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혜성? 네. 신사 같은 분이셨어요. 50대 중반쯤 사업 가셨는데 제 사정을 듣고는 투자를 제안하셨어요. 그래서요? 혜성 씨 덕분에 빚을 정리했고 회사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우리는 동업자가 됐고 친구가 됐죠. 아니, 그 이상이었어요. 혜성 씨는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재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5년 전이었어요. 우리는 대구로 출장을 갔다가 주말에 팔공산 등반을 하기로 했어요. 혜성 씨가 산을 좋아하셨거든요. 재현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 날씨가 좋았어요. 가을이었고 단풍이 아름다웠죠. 우리는 여유롭게 산을 올랐어요. 그런데 정상 근처에서 제가 발을 헛디뎠어요. 바위가 무너지면서 저는 절벽 아래로 미끄러졌어요. 미정 씨가 입을 막았습니다. 혜성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간신히요. 하지만 제 몸무게 때문에 혜성 씨도 같이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혜성 씨가 말씀하셨어요. 재현아, 내 아들을 부탁해라고요. 아들이요? 네. 그리고는 손을 놓으셨어요. 저를 밀어 올리시고 본인이 떨어지신 거예요. 재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살았어요. 하지만 혜성 씨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마지막 말씀이 내 아들을 부탁해였어요. 하지만 저는 혜성 씨한테 아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평생 독신이라고 하셨거든요. 재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5년 동안 찾았어요. 혜성 씨 아들을.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혜성 씨가 독신이라고 했고, 미정 씨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도윤 씨랑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윤이를 입양했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도윤이 얼굴이 혜성 씨와 너무 닮았거든요. 미정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확인해 봐야 해요. 도윤이가 혹시 혜성 씨 아들인지. 일주일 뒤 미정 씨의 집. 서영 씨가 노트북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함께 온 건 지아였습니다. 지아는 이미 퇴원해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어머님, 제 생각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아요. 서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백도경이요. 그 사람 때문에 미정 씨가 고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아직도 멀쩡하게 사업하고 있어요. 미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어머니, 지아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오히려 피해자예요. 왜 숨어 살아야 해요? 하지만 엄마, 그 사람들은 엄마한테 물을 끼얹었어요. 병원에서 밀쳤고요. 이게 정상인가요? 서영 씨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미정 씨, 저는 변호사 출신이에요. 은퇴했지만 법은 알아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예요. 증거요? 네. 첫째, 병원 복도에서 제 남편이 미정 씨를 민 장면. 그거 CCTV에 찍혔어요. 미정 씨가 놀라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네. 병원 측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둘째, 백도경의 차명 계좌. 당시 재현 씨 회사 빚을 탕감해줬다면서 사실은 뒷돈으로 회사를 흔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제 친구가 금융감독원에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좀 알아봤죠. 백도경, 차명 계좌가 엄청 많아요. 그걸 추적하면 서영 씨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복잡한 계좌 거래 내역이 보였습니다. 셋째, 미정 씨 의료 기록이요. 서영 씨가 미정 씨를 쳐다봤습니다. 당시 상담소나 병원 기록 있으시죠? 네, 있어요. 그걸 확보하면 백도경의 학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요. 지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거 해요. 제대로 해요. 미정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단단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알겠어요. 해보죠. 다음 날부터 셋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영 씨는 병원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재현 씨가 미정 씨를 거칠게 미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15년 전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상담사는 이미 은퇴했지만 연락해서 진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아는 백도경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지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백도경은 여전히 사업가로 활동 중이었고 평판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도윤 씨도 합류했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병실에서 나온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도윤아, 넌 쉬어야지. 아니에요, 지아 어머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김혜성 씨에 대해서요. 도윤 씨는 자신의 출생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자료를 뒤지고 입양 당시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윤 씨가 오래된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보육원 원본 기록. 거기엔 도윤 씨의 생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혜성. 도윤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찾던 사람이 나였어?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백도경은 자신을 조사하는 움직임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먼저 공격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재벌 2세 약혼녀 어머니, 알고 보니 꽃뱀, 악의적인 기사였습니다. 미정 씨를 전 남편을 버리고 돈 많은 남자에게 간 여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까지 동원해서 재벌가에 들어가려 한다는 식으로 왜곡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와, 진짜 꽃뱀 맞네요. 딸도 엄마 닮아서 재벌 꼬셨나 봄. 윤재현 회장님 불쌍하시네. 사기꾼한테 당하시고. 미정 씨는 그 글들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나서면 안 됐어. 지아가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하지만 여론은 무서웠습니다. 악성 댓글은 계속 늘어났고 급기야 미정 씨의 집 주소까지 유출됐습니다. 재현 씨도 압박을 받았습니다. 회사 이사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이 문제 좀 정리하셔야겠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이.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 확실히 정리하시죠. 이혼 위자료도 청구하고. 재현 씨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미정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의 마음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가문의 압박은 거셌습니다. 지아와도 다시 대립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지아 어머님은 잘못이 없어요. 나도 알아, 도윤아. 하지만 지금 상황이 뭐가 중요해요? 진실이 중요하죠. 부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집안은 다시 분열됐습니다.
그 와중에 도윤 씨는 계속 기록을 파고들었습니다. 보육원 지하 창고,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도윤 씨는 오래된 파일을 찾았습니다. 입양 전 친부모 정보 마이너스 김혜성. 그 안엔 김혜성 씨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그 사진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나랑 똑같아. 얼굴형, 눈매, 심지어 미소 짓는 방식까지. 김혜성은 도윤 씨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저분이 제 아버지? 도윤 씨는 급히 서영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DNA 검사할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김혜성 씨 유품이 남아있나요? 머리카락이나. 서영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혜성 씨 유품 상자가 집에 있어. 아버지가 소중히 보관하고 계셔. 그걸로 DNA 검사해 주세요. 제 것과 비교해 주세요. 도윤아, 설마. 네. 저는 확신해요. 김혜성 씨가 제 친아버지예요. 일주일 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율 99.99%. 김혜성과 윤도윤은 친부자 관계였습니다. 서영 씨는 그 결과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성 씨, 당신이 부탁하신 아들이 우리 아들이었네요. 재현 씨에게 DNA 결과가 전달됐습니다. 그는 서재에 혼자 앉아 한참을 그 결과지를 바라봤습니다. 혜성 형,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군요. 내 아들을 부탁해.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김혜성은 자신의 친아들인 도윤을 재현에게 맡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형, 약속 지키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재현 씨는 결심했습니다. 한 달 뒤 서울 시내 한 호텔 연회장. 재상견례가 아닌 공개 해명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양가 가족들이 모였고 법률 대리인들도 배석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도 초청됐습니다. 백도경도 초대받았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들어왔습니다. 윤 회장님, 무슨 일로 저를? 앉으시죠, 백 사장님. 재현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현 씨가 일어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영상. 병원 복도 CCTV. 재현 씨가 미정 씨를 거칠게 미는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참석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서미정 씨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재현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번째 자료. 미정 씨의 의료 기록과 상담소 기록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서미정 씨는 15년 전 백도경 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는 의료 기록과 상담 기록으로 입증됩니다. 백도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닥치세요. 서영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자료. 복잡한 계좌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백도경 씨는 차명 계좌를 통해 불법 자금을 운용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15년 전 제 회사를 흔들기 위해 사용됐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소? 여기 있습니다. 서영 씨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금융거래 명세서, 계약서 사본, 그리고 증인 진술서까지. 백도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현 씨가 도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내가 할 차례다. 도윤 씨가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엔 오래된 문서와 DNA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정체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의 친아버지는 김혜성입니다. 5년 전 팔공산에서 윤재현 회장님을 구하시고 돌아가신 그분이 제 진짜 아버지입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일치율 99.99%. 저는 김혜성의 친아들입니다. 재현 씨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김혜성 형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부탁해라고요. 저는 5년 동안 그 아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제가 입양한 도윤이가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재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성 형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까지 제게 맡기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평생 갚을 수 없습니다. 재현 씨가 미정 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미정 씨, 저는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배신한 게 아니라 저를 살리려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저는 물을 끼얹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미정 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재현 씨의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백도경 씨, 업무상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자금 세탁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야? 백도경이 소리쳤지만 경찰은 이미 수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동행하시죠. 백도경이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숙연해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6개월 뒤 재현 씨는 회사 이사회에서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대신 김혜성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해 그곳에서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사들은 놀랐지만 재현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미정 씨는 법정에서 명예회복과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했습니다. 백도경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그의 재산은 몰수됐습니다. 미정 씨는 그 배상금으로 김혜성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혜성 씨, 당신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윤 씨와 지아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아름다운 예식장. 전통 한복을 입은 신랑 신부가 웃고 있었습니다. 앞줄 혼주석엔 미정 씨와 서영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재현 씨는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자리엔 빈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 위엔 이름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혜성. 그리고 하얀 장미 한 송이. 재현 씨가 그 의자를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형, 약속 지켰습니다. 형의 아들, 제대로 키웠습니다. 식이 끝난 뒤 일행은 함께 묘지로 향했습니다. 대구 근교 조용한 묘지. 김혜성의 묘 앞에 재현, 미정, 도윤, 지아, 그리고 서영이 섰습니다. 도윤이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늦게 아버지를 알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희생을. 재현도 절했습니다. 형, 미안했습니다.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걸 바로 잡았습니다. 미정도 절했습니다. 혜성 씨, 감사합니다. 당신이 재현 씨를 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모일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1년 뒤 도윤과 지아의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혜온. 혜성이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작은 아기는 할아버지 재현의 품에 안겨 방긋 웃었습니다. 미정과 서영은 다정한 친구가 되어 함께 지역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센터에 새로운 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현판 제막식. 김혜성 도서관.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도서관은 제 친아버지 김혜성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아버지는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본인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한때 우리를 짓밟던 이름들이 이제는 우리를 떠받들고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물러나며 도서관 전경을 비췄습니다. 햇살 아래 빛나는 건물, 그 앞에 선 가족들, 그리고 하늘 위 어딘가에서 김혜성이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자막이 떴습니다. 사랑은 빚을 갚고 진실은 죄를 갚는다.